예전에는 이런 음식을 빨리 먹으면 알레르기 많이 생기는 줄 알고 땅콩이나 이런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는 음식들을 만 3세 때 먹어요. 이제는 최소 정도의 땅콩을 먹여라.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민희아빠입니다. 소아청소과 전문의 신유아빠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미국에서 최근에 발표한 식생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아이들한테 좀 집중을 해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냐, 어린 애들 이유식부터 해가지고 좀 자라난 청소년까지 어떻게 먹이면 좋을까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강연을 많이 나가는데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어떻게 건강하게 먹여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고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먹여야 되냐 그 파트가 따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요약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 설명드릴게요. 일단 아이들의 나이대별로 나옵니다. 태어나자마자부터 만 4살까지를 좀 분리를 해놨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거는 수유에 대한 원칙입니다. 6개월까지는 모유 혹은 철분 강화된 분유만 먹여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유식 4개월부터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옛날에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또 중요한 게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또 뉴스에 많이 나왔죠. 3개월 아기한테 떡국을 먹인 맞아요. 옛날 분들 그럴 거야. 그냥 먹여도 되지 뭐. 다 이렇게 먹고 컸어 이런 거. 하지만 6개월까지는 수유만 해라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역시 모유 수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 2살 정도까지는 모유 수유하는 게 좋다 라고 나와 있는데, 모유 수유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의학적으로는 이렇긴 한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현실에 맞게 하되 모유 수유가 굉장히 좋고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하게 비타민 D 얘기가 나와요. 비타민 D는 저희가 항상 태어나서부터 챙겨줘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게 평생에 걸쳐서 잘 복용을 해야 되는 영양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분유를 한 960cc보다 적게 먹으면 비타민 D를 먹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아니야? 2, 3개월 될 때까지는 어린 영아 시기에는 비타민 D를 먹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비타민 D를 아기들의 경우 400 IU를 먹어야 돼요. 하루에. 분유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100ml당 몇 IU가 들어가 있는지가 다르거든요, 함량이. 근데 너무 분유를 적게 먹으면 모자라게 먹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아이한테 주고 계신 분유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하루에 한 800 먹는데 800 곱하기 그 뒤에 나온 성분표에 나온 걸 계산해 보니까 400 IU가 넘는다. 그러면은 뭐 따로 먹일 필요는 없겠죠. 근데 대신 모유 수유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챙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철분제 보충도 여기 얘기가 언급이 되는데, 철분제 보충은 이제 가이드라인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조금 무조건 먹어라 라고 나오진 않고 뭐 의료진과 상의해서 먹어라 라고 나오긴 하는데, 빈혈 예방 가이드에서는 완전 모유 수유하는 아이들은 일단 몸무게 1kg당 1mg의 철분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완전 모유 수유도 그렇고요, 반반 혼합 수유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분유로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모유를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철분은 챙겨주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보통 생후 3개월 정도부터 복용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3개월까지는 엄마한테 받은 거를 쓸 수 있어. 근데 3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갖고 있는 저장체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먹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유식 얘기가 나옵니다. 이유식은 6개월에 시작해라 라고 하면서,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왜냐면 잘 못 지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유식을 먹이면서도 12개월까지는 수유를 해야 되는데 최소 500ml 이상 먹어야 된다. 대부분 잘 지키시는 줄 알았어요. 강연을 나가보니까 이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 얘가 이유식 먹는데 분유 어느 정도 먹어야 돼요? 500ml입니다. 500ml. 우리 아이가 이유식을 되게 잘 먹는데 분유를 한 300밖에 안 먹어. 그러면 이유식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이유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들이 있고 수유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꼭 이 비율을 지켜줘야 되고. 그러면 근데 또 질문하세요. 그럼 모유 먹는 애들 어떻게 해요? 근데 모유 먹이시는 분들은 이제 6개월 정도 되면은 감이 오십니다. 예전에 먹던 것보다 절반 이상 정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가 된 게 음식 알레르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한 2, 3개월 때 막 습진이 많이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습진이 올라오거나 계란 알레르기가 이제 있는 아이들, 그럼 땅콩을 언제 먹어야 되냐? 이런 아이들은 생후 4에서 6개월에 땅콩을 좀 빨리 먹이는 게 좋다. 진짜? 네. 원래 견과류는 최대한 늦게 먹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예전 가이드라인부터 좀 바뀐 건데, 음식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특히 돌 이전에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2020년도 가이드라인부터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땅콩을 언제 먹어야 되냐? 좀 더 빨리 먹여라. 근데 아직 이유식 시작할 때가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땅콩을 먹이냐? 그러게. 이거는 일반적인 애들 아니에요. 영아 습진이 있는 아이들한테 알레르기 검사를 했을 때 계란 알레르기 나온 경우겠죠. 그런 아이들은
100% 땅콩버터. 음. 늘 분유나 모유에 섞어서 줘봐라. 이거는 근데 자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의료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알레르기가 없는 아이들도 6개월 전후에는 땅콩을 먹여라. 근데 이거는 좀 미국이나 서양인들한테 땅콩 알레르기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전에는 이런 음식을 빨리 먹으면 알레르기 많이 생기는 줄 알고 음. 땅콩이나 이런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는 음식들을 만 3세 때 먹은 거예요. 음. 너무 늦게 먹으니까 알레르기가 더 많이 생겼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구들이 시작된 이유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미국에도 살고 이스라엘에도 많이 사는데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땅콩 알레르기가 많은 거야.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땅콩 알레르기가 별로 없어. 왜 그런지 비교를 해봤더니 미국의 문화에서는 이런 땅콩이나 이런 위험한 것들은 다 만 3세 이후에 먹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크는 유대인 아이들은 돌 이전에 이유식 먹을 때 간식 중에 땅콩 쿠키가 있어요. 아, 돌 이전에 이런 걸 먹는 게 오히려 알레르기가 덜 생긴다라는 게 밝혀졌고 제가 이제 땅콩 섭취 기준이 좀 더 강화됐다고 얘기한 게 이전에는 돌 이전에는 먹여라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이제는 최소 6개월 정도의 땅콩을 먹여라. 그러니까 영양 어쨌든 습진이 있거나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애들은 땅콩을 좀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근데 근데 모든 일반적인 애들도 똑같아요. 사실은 이게 더 좋은 거야. 이제 땅콩버터 파는 것도 있고 집에서 땅콩 그냥 볶은 땅콩 열심히 갈면 땅콩버터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애들 줬고 요즘은 그런 것도 있어요. 식품 알레르기 테스트 해보는 키트가 나오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주는 게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찍 먹이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늦게 먹일수록 좋다 이게 아닙니다. 견과류를 돌 이전에 먹여라라고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시냐면 질식의 위험이 높은 건 만 4세 때부터 먹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질식의 위험이 높은 것 중에 견과류랑 뭐 건포도, 팝콘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랑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아이들이 삼켰을 때 목이 걸리기 좋은 형태로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과류 자체는 먹긴 해야 돼. 근데 어떻게 먹어야 돼? 그대로 그 땅콩 알갱이를 주는 게 아니라 갈아서 주는 거예요. 이유식 하시는 분들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식을 줄 때 견과류 줘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주냐? 여기도 나와 있는데 완전히 갈아서 버터 형태로 주는 겁니다. 알갱이가 있는 형태로 주면 아이들 목에 걸려요. 그러니까 만 3세까지는 그렇게 먹이는 걸 피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어디 갔더니 견과류 만 3세까지 먹이지 말라던데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땅콩이나 견과류를 통째로 주는 건 만 4세 이후부터 해야 되지만 가루 주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돌 이전에 먹어보긴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먹냐? 완전히 갈아서 버터 형태로. 이제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을 줘야 되냐? 만 4세까지 영양소가 가득한 식품. 그러니까 이제 원물에 가까운 식품. 초가공 식품 먹이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기, 가금류, 생선, 채소, 그리고 또 강조되는 게 저지방 유제품 말고 원물에 가까운 유제품들 주고 이런 그리고 통곡물 주는 거 그리고 만 4세까지는 그 웬만하면 당분이 추가된 걸 주지 마라 라는 게 강조됩니다. 이거는 지난번 영상이랑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아이들이 이유식을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 6개월이라는 기준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발달적인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똑바로 앉아서 고개를 유지할 수 있고 물건을 좀 집을 수 있고 물건 집은 걸 입에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에 넣은 음식을 조금 알아서 삼킬 수가 있고 그리고 어른이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단계가 돼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편식 이야기라든지 식습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강조했던 거 부모가 모범이 돼야 된다. 우리가 맛있게 먹어야 된다. 그래야 편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 줄 때는 낯선 음식은 아이들이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8번에서 10번 이상은 줘봐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쉬워요. 5살부터 10살까지 이제 어린아이들은 지난번 영상하고 거의 맥락이 비슷합니다. 영양소가 가득한 식품 많이 먹여라 라고 계속 나오고 있고 설탕, 당분 추가된 거는 웬만하면 피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근데 만 3세가 넘으면 저지방 우유를 먹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방 섭취를 줄여야 된다는 기조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이제는 건강한 지방은 충분히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제품도 일반 유제품 먹어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특이하게 봤던 게 카페인 음료를 피해라 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애들만 공부 열심히 하면서 카페인 음료 먹는 줄 알았더니 미국 애들도 꽤 먹나 봐요.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초등학교 시기까지는 웬만하면 에너지 드링크나 커피 같은 거 안 먹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얘기가 나와요. 네, 청소년기는 또 다른 급성장기이기 때문에 여러 영양소가 필요하다라는 게 좀 강조되고 있는데 일단은 열량이나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고 칼슘을 잘 먹으라고 얘기 나오는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철분을 잘 챙겨 먹어라. 왜냐하면 생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도 잘 섭취해라 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 이외의 이야기는 비슷해요. 초가공식품 피하고 가당음료나 가당음식들 피하고 에너지 드링크도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 라고 나오는데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영양 보충제
어떻게 먹는 게 좋냐. 미국이나 어떤 서양권 아이들은 학교에서 근력 운동 좀 많이 시키잖아요. 근육 키우는 거에 관심 있는 아이들도 많고 운동 선수하는 친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단백질이나 이런 게 포함된 보충제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의학적인 가이드를 받아서 하는 게 좋고 너무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식생활 가이드라인인데 이 얘기가 들어가서 좀 재밌었어요. 이게 편식 극복할 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방법인데 함께 식재료를 쇼핑하고 요리해서 건강한 음식 만드는 거를 함께 해가지고 건강한 음식에 대한 경험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게 여기 문구가 나옵니다. 저는 더 어릴 때부터 해도 좋다고 봐요. 더 어린 아이들도 마트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과자 사고 이런 거 보여주는 것보다는 채소 같은 거 구경하면서 고르고 먹고 싶은 과일 골라서 사고 고기 사고 해서 집에 와서 요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렇게 하는 게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이드라인에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세세한 부분 몇 가지 팁들과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땅콩을 섭취하는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됐다라는 부분 말고는 전에 말씀드린 전체 가이드라인과 같은 맥락입니다. 당분 섭취 줄이고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 먹고 채소와 식이섬유 잘 먹고 초가공식품보다는 원물로 만든 음식물을 잘 먹어라.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하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 이 입맛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기부터 양질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신경 쓰고 아이들 기르시면 아이들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이들 키우다 보면 쉽지 않은 거는 잘 압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제 음. 중고등학교 가게 되면 사실 집에서 밥 먹는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점심이나 저녁 다 먹고 들어오고 아이들이 뭐 먹는지 우리가 다 감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학교 근처나 학원 근처에서 파는 음식들이 대부분 초가공식품, 편의점이나 뭐 이런 요새 뭐 무인점들 있잖아. 그런 거. 맞아요. 그런 것들 사실 저는 유해시설로 구별돼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서 파는 음식들 보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 가서 막 잔소리하고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하면은 아이들은 사실 뭐 그걸 듣지는 않겠죠. 근데 그 전에 미리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식습관이나 이런 거에서 잘 길들여 놔야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요새 한창 젊은 연령대 암 환자 많이 늘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는 걸 이제 살펴봤을 때 이런 초가공식품, 음식 이런 음식의 자체만으로도 좀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비만으로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많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것들 이게 결국에는 심각한 질환까지 좀 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무리 공부 잘하고 해봤자 20, 30대 암에 걸리거나 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에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제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잘 부모님들이 노력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분들이 음. 요즘 좀 극단적인 식단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비건도 그렇기도 하고 카니보어 아니면 이런 카니보, 거. 아예 고기만 먹는 분들도 음. 있고 아니면 어떤 식재료 완전히 식사에서 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노력보다는 더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원물에 가까운 음식을 먹으면서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을 우리 식탁에서 좀 덜어내는 거 그리고 당분을 좀 덜어내는 거 그 정도만 해도 우리 몸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맞아요. 이제 뭘 더 먹냐보다는 뭘 안 먹을까에 대한 음. 고민을 좀 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이들의 식습관은 부모님이 결정하는 거고 만들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